대기업 장회장 그 하수인들이 철저하게 내 정치 코멘트든지 뭐든지 다 맡고 있어요. 머드칸 뉴스 2026년도 3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무기랑 비교하니 한국이 진짜 백이네. 트럼프도 무시 못하는 K기술력의 감탄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겠다는 중국 해군의 야심찬 해양 굴기가 뼈아픈 품질 논란이 휩싸인 지 오래다. 뭐 중국산이 뭐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뭐 패배를 시키고 막 폭발해버리고 이런 전쟁의 실지 갖다가 사용했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가 많이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란에서도 중국산 무기를 갖다가 같은 이제 석유를 사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를 했던 중국이 그 중국산 그 무기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라든지 또는 중동으로 많이 팔렸죠. 과거 수조 원을 들여 만들던 최신형 강습 상륙함이 해군의 정시로 인도되기도 전에 조선소에서 시커멓게 불타는 총국을 빚으며 조악한 건조 능력을 전 세계에 노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이 훔쳐내지 못해가지고 자기 기술을 하니까 이렇게 이러한 중국의 두부장실 속빈 감정인 군함 스캔들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해군 함정의 건조와 보수를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K조선의 위상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물량 공세로 군함을 찍어내다 참사를 겪은 중국과 중국 배가 세계 최고로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배가 뭐합니까? 이런 정도면 군함을 찍어내다 참사를 겪는 중국과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사고 없이 완벽한 명품을 군함을 빚어내며 초강대국 미국 러브콜까지 받아낸 한국 조선의 엇갈린 운명을 조명한다. 우리 한국은 원전이라든지 이런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대가 이런 좀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국가에서 막 시범 비행하거나 이럴 때 참사를 빚어내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바다에 나가기도 전에 불타버린 중국의 야심작. 중국 해군 품질 논란의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 2020년 상하이 후둥중화 조선소에서 발생한 075형 강습 상륙함 1번함 화재다. 075형은 헬기와 상륙 장갑차를 대거 탑재해서 대만 침공시 핵심 전력으로 쓰일 4만 토크 그 함으로 중국이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건조했던 함정이었던 거예요. 등치 크고 좋은 것을 했는데 하지만 정식 취역을 앞두고 마무리 의장 공사를 하던 중 한미 쪽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해 나가보지도 못하고 함선 내부와 외벽이 시커멓게 타버린 대망실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직 전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전문가들은 공산당 지도부의 무리한 일정 압박 속에 속도전으로 배를 찍어내다 보니 기본적인 영접 안전수칙이나 화재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이자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지적했다. 역시 중국산이 많은 해외 여러 개를 갖다가 그 지적 이런 걸 훔쳐서 우리나라도 많이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몰래 개발하고 있는 몰래 기술이 중국으로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서 발전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중국 전체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아주 그 후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량만 앞세운 중국, 신뢰를 잃어버린 해상 굴기. 중국 방산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중동이라든지 모든 데서부터 좀 외면을 당하고 있죠. 이 화재 사건은 중국 조선업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현재 1년 내 구축함과 상륙함을 붕어빵 찍었는데 수십 척씩 진수하며 톤수 면에서는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다. 중국이 엄청난 구축함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를 움직이는 엔진의 신뢰성, 내부 화재 통제망, 마감 품질 등 보이지 않는 핵심 디테일에는 여전히 잦은 결함과 고장이 보고되고 있다. 아무리 크고 무기를 많이 실은 배라도 스스로 불이 나거나 유사시에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실전에는 거대한 표적지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리가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허술한 그 배에다가
다른 배들을 싣고 간다는 건 비행기를 싣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트럼프 이례적 SOS 미 해군이 K조선을 택한 이유. 중국이 겉멋 만든 군함을 찍어내다 자멸하는 사이에 완벽한 공정관리와 무결점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조선업은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2024년 말 한국 정부와 통화에서 미국 해군의 함정의 건조와 수리 보수 분야에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직접적인 SOS를 쳤다.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붕괴한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를 대체하고 중국의 해군력 평창을 견제할 유일하고 완벽한 파트너로 K조선을 지목한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다 이걸 공산국가에다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기밀이 정보가 빼나가니까. 그런데 또 이 나토국 유럽 연합에서는 그 많이 뭐 연체 체제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쪽에 인도 태평양 연안에서 한국하고 인도밖에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하고 한국을 주한미군 사령관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세 사람이 와서 두 나라를 시찰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세계 최고다. 뭐 거제도 이렇게 뭐 한국 조선소를 갖다 보고는 세계 최고도 시설의 최고 기술이다. 그렇게 극칭찬을 했더니 바로 우리나라로 확정이 됐어요. 실제로 2025년과 2026년 걸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해군의 군수 지원함 정비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및 유지 보수 능력을 실전에서 증명하고 있다. 결국 속도에 눈이 멀어 뼈대부터 흔들린 중국의 조선업과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초강대국의 안보까지 책임지게 된 한국의 모습은 미래 해양 패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뭐 해상을 세계 제1위라고 했던 중국이 다 이렇게 선박이 갖다 불이 나버리고 펑크가 나고 이렇게 그 질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뭐 선박뿐만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경우를 발생하자 다 중국의 무기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동남아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죠. 오늘 워드카 뉴스 중국 무기랑 비교하니 한국이 진짜 백이네. 트럼프도 무시보다는 K 기술력의 감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예요.